안녕하세요.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는 개백남입니다. 저는 오늘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인물 안토니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까지 가우디란 인물이 사랑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가우디 투어를 왜 들어야만 할까요? 오늘 저는 안토니 가우디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개 영상을 통해서 가우디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가우디의 작품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안토니 가우디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야기 속에 그의 성격과 그의 특징들, 오늘 알아두면 풍성해지는 스페인 여행 정보를 가우디란 인물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의 첫 번째 특징, 자연입니다. 가우디는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실제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타라고나라는 지역의 레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자연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5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병을 앓을 만큼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1852년생으로 한참 바르셀로나가 발전했던 그 시기 때에 장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항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됐고, 어떤 날에는 도저히 걸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업어서 가거나 나귀를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이랬던 시간들이 가우디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의 시간을 가우디가 어떻게 이겨냈냐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자연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볼 수 있었고, 자연이 주는 관찰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가 했던 말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닭 울음소리, 새들의 쥐저김, 곤충들의 날갯소리를 들으며 프라데스 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스승인 자연의 순수함을 통해 상쾌한 이미지를 얻는다. 가우디는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였던 몸이 아픈 것을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집중했고, 그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 걸 통해서 남들보다 자연이 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가 자연을 스승으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가장 좋은 친구였고 스승이었던 자연에 대한 기억 덕분이죠. 그래서 가우디를 이해할 때 자연은 언제나 가우디에게 마음을 위로를 줬던 안식처였고 스승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토니 가우디를 이해하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곡선입니다. 안토니 가우디란 인물은 자연에서 줬던 그 상쾌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 중에 포인트는 자연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건축물이다. 그러면서 그는 느끼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야말로 건축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집 안에 있는 혹시 화분이나 식물들이 있으면 한번 봐셔도 괜찮고요. 보시면 어때요? 자연은 다 곡선인 거죠. 가우디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관찰력을 통해서 자연은 모두 곡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곡선의 미학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완벽한 건축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자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가우디 두 번째 특징인 곡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가우디의 어린 시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냥 곡선을 좋아하고 곡선을 깨닫는다고 해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체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우디가 왜 실체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우디의 가족 내력 덕분입니다. 가우디가 했던 말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간 인지 능력이 남다른 이유는 내가 솥 전문 대장장의 아들이자 손자이자 증손자이기 때문이다. 선조는 모두 공간감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가우디가 이렇게 곡선이라고 하는 그 미학을 깨닫고 구체화시켜서 건축으로, 장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우디 가문이 장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모두 다 대장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철을 가지고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따라 해봤던 인물이 바로 안토니 가우디인 거죠. 그런 그가 이 곡선의 미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족의 내력, 장인 가문이라고 하는 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연과 곡선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세 번째, 종교입니다. 사실 이제 자연과 곡선이라는 이 토대 위에 종교와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 안토니 가우디가 살았던 배경, 그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았던 환경,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가우디 가문은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에 기본적으로 그 배경 속에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또한 안토니 가우디가 주변에 살았던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들은 종교 건축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축이야말로 가우디에게는 많은 감명을 줬어요. 가우디가 실제로 성당 건축물에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쌓은 벽돌 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아내는 장인들의 숭고한 노동과 삶이 건축을 만든다. 가우디라는 건축가는요, 그냥 성당 건축을 하나의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우디는 성당을 건축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일화 중에 하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가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우디는 고집스럽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저는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부분에 별표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가우디라는 사람은요, 원칙을 세우고 타협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라는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건축을 통해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마음,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완벽하게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것은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안토니 가우디의 특징입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원칙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런 가우디의 열정이 빛난 건축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가우디가 가진 특징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가 가진 최고의 지성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 그러한 각오로 일했던 곳이 성가족 성당.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가 상상만 했던 성당의 모습을 구현시킨 거죠. 뭐를 통해서요? 자연, 곡선, 종교, 이 세 가지의 가우디가 영향을 받았던 요소들을 뭐를 통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이 땀 흘려가면서 매일의 현장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성당을 완성하는 게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성당을 하루하루 짓는 그 과정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우디는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는 컴플렉스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끝까지 신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명을 통해서 일하면 반드시 그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가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성가적 성당을 만들었을 당시의 가우디의 마음,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인트, 자연, 곡선, 종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우디의 평생의 인생에서 펼쳐졌고,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했던 건축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또 완성이 될 건지 성당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